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박중혁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오늘 원래 글의 주인공이신 행복님이랑 같이 나와서 간단히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볼라 했는데 또 행복님이 낯을 많이 가리셔서 그냥 저 혼자 하라고 해서 그냥 혼자 하게 됐습니다. 뒤에 사진이나 내용이 많아서 거기서 행복님 간단히 소개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긍정행동지원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긍정행동지원실에서는 체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해서 어려운 행동을 감소시켜 긍정행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 10시부터 16시까지 함께하고 지원자와 당사자가 1대1로 하루를 보냅니다. 긍정행동지원실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은 각각의 이유로 지역사회에서 거부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자, 이제 2년 전 행복씨와 처음 만났던 날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행복님이 원하는 하루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지금의 이야기를 만들어간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만난 행복님의 하루는 지루했습니다. 오전에는 누워있다가 그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하고, 그리고 항상 누워있다가 조금의 낮잠과 드라이브면 긍정행동지원실의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손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애착 물건을 가지고 흔들면서 보내는 걸 좋아하셨는데요. 저희가 핸드폰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행복씨가 원하는 하루 삶이 맞을까? 섣불리 내가 행복씨의 하루를 계획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켜보니 행복님의 하루는 문제와 사고를 두려워하는 하루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님은 힘이 강해서 한번 화가 나면 진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본인이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애착 물건에 대한 집착도 강했습니다. 때때로 길을 걷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물건을 얻으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씨는 기관에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만남은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고 관계는 적었습니다. 행복씨의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대비한 하루였죠. 그래서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행복님이 본인의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도전하면 행복님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하루가 변화한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행동이 나오면 또 어려운 행동에 집중하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님의 문제를 문제라고 단정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힘입니다. 행복님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성으로, 행복님은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다른 곳에 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포레스트 농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농구단 선수들과 신철민 특수체육교사님이 도와주셨고 저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운동은 행복님은 처음에 낯설었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니 금세 적응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또 수영입니다. 수영은 복지관 지하에서 외부 강사님과 수영했습니다. 처음 외부 강사님을 만났을 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행복님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고 수영 강사님은 되게 호쾌하신 분이셔서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2년 동안 잘 도와주셔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항상 걷기만 하셨던 행복님은 이제 수영장 처음부터 끝까지 잠수해서 수영할 정도로 수영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입니다. 처음에는 행복님과 같이 보내는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행복님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걸었던 경험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때는 계획하지 않고 새로운 길들을 아무 생각 없이 걸으니 행복님도 새로운 길을 가고 계획하지 않고 그냥 하염없이 1시간 정도 걸으니 행복님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맨날 가던 길만 산책하고 우리가 계획한 길만 가고 그러니 행복님은 산책이 싫었었는데 새로운 길을 가고 지켜보고 탐색하는 산책을 하니 행복님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산책을
꾸준히 해서 이제는 저랑 행복님 이제 걷기 대회도 참여하는 경험 가질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를 왜 문제라고 생각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행복님은 드라이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차가 없어도 본인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으면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합했습니다. 드라이브는 하되 행복님이 평소에 하기 어려워했던 것들을 잘 조합했습니다. 드라이브로 멀리 나가서 사람 많은 곳에서 식사하거나 카페 가기 등 행복님이 먼저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하고 불안해서 꺼려했던 활동들을 나중에 하니 이 두 가지 잘 조합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차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행복님은 이제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거기서 경험하고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 취남안에 있는 오소가게를 잘 이용했습니다. 오소가게는 장애인 당사자가 소비자로서 가게를 잘 이용하도록 도왔습니다. 장애인이라고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지 않고 따로 구비된 룸이나 방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소비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상점 이어갈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니 저희도 잘 가게를 이용하며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복님의 강점입니다. 처음에는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도 이제는 강점이 됐습니다. 이것들은 행복님이 하루를 다채롭게 보낼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며 자연스럽게 문제라고 인식했던 것들은 줄어들고 사라졌습니다. 넘치는 힘은 행복님에게 관계와 활동으로 이어지니 자연스레 해결됐습니다. 누워있어 힘이 넘치던 행복님은 이제 만남과 활동 후에 힘이 빠져 휴식을 위해 잠시 누워있습니다. 올바른 휴식이죠. 여러 가지 집착들은 잘 조합했습니다.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천천히 변화가 생기고 있고 함께하면 좋아진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행복님이 선택하는 하루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땐 본인이 표현하여 다양한 곳에 나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나며 지옥을 이용하는 등 하루가 다채로워졌습니다. 이러니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줄거나 없어졌습니다. 어려운 행동에 초점을 두지 않고 크게 의식하지 않으니 관계가 편했습니다. 그러니 기록하기도 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행동에만 집중하니 부모님에게도 행복님이 오늘 무슨 하루를 보냈는지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행복님의 하루가 다채로워지니 글로 쓰는 기록과 사진, 누군가에게 행복님을 소개하는 것도 쉬워졌습니다. 이제 행복님과 좋은 곳 갔던 사진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입니다. 행복님과 저의 지역사회 활동 첫 걸음인데요. 사실 행복님이 처음부터 스케이트장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잘하는 것으로는 알려졌었는데 본인이 아무리 잘하는 활동도 아무런 사람도 없는 공원에서 하거나 따로 구비된 체육관에서 본인 혼자서 스케이트를 타면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같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니까 행복님도 잘하고 좋아하게 됐습니다. 처음 갔는데 이렇게 편하게 타고 쉬는 모습을 보면서 상점 이용해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이때부터 거침없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행복님과 가장 기억에 남는 서울대공원 나들이입니다. 동물원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행복님은 표현을 잘 하시질 않는데 스카이라인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손을 꽉 잡으면서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잘 남았습니다. 행복님의 2025년 목표는 미용실 이용이었습니다. 사실 행복님이 언제부터 미용실 이용이 어려웠는지 부모님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항상 미용도 집에서 아버님이 잘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항상 똑같고 잘 잘라주시긴 했지만 역시 전문가만큼은 못해서 꼭 행복씨와 이번 연도에 미용실을 이용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4월쯤에 꽤 이른 시간에 2025년 목표를 아무런 큰 노력 없이 잘 이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가정에서도 다시 미용실을 이용해보려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3번 정도 행복님과 미용실 다니며
있습니다. 최근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지역에서 아름아름 사진관을 소개받아서 야외에서도 찍고 내부 스튜디오에서 행복님의 사진 잘 남길 수 있는 시간 가졌습니다. 맺으며 행복님과 만나며 생각했던 고민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행복님이 하는 행동들, 누워있거나 무기력하거나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행복씨가 원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런 하루를 지지하는 것이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본인이 눕고 싶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하루를 본인이 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억지로 계획하고 만나고 맺어주고 이어주는 게 오히려 당사자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경험이 많아지니 행복님은 이제 누워있지 않고 사람 많은 곳 좋아하고 경험을 즐겨합니다. 경험을 위해서는 실패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니니 다음에 또 해보지 뭐라는 마음가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 인사처럼 억지로 계획한 것을 크게 중점을 두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왔는데 행복님이 하기 싫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기했습니다. 아쉽지만 포기하는 마음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행복님과 만나며 가장 실수했던 것은 행복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사자를 처음 만나게 되면 전에 있었던 기록들과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행복님의 말과 소문들 그리고 사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행복님을 잘 알게 됐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님과 여기저기 다닐 때 어려운 행동이 나오면 이 행동은 왜 나오게 됐지? 이러면서 뭔가 제가 전문가인 양 이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되게 큰 오류가 많았습니다. 어떤 음식점이나 상점을 갔을 때 이 상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어려운 행동이 아닌데 제가 편하도록 이 상점 가니까 어려운 행동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상점은 다음부터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이 음식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아닌데 제가 지레짐작 판단해서 이 음식은 싫어하나 보다. 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 행동들이 어려운 행동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 관계가 좁아졌습니다. 점차 여기 안 가고 이 사람 안 만나고 이 행동 안 하고 이 음식 안 먹고 이렇게 하나하나 줄이는 되게 치료적인 관점으로 행복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기관에서도 할 게 없어지는 하루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크게 계획하지 않고 나갑니다. 큰 계획을 하니까 실망도 커지고 실패가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그저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안 되면 그냥 돌아오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님과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복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제 발표를 보고 있으면 꼭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내일 제가 행복님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답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이걸 있을 많이 발표 들었다면은 이럴 거예요. 에이, 행부님은 되는 분이고 지금 내가 지원하는 분은 선생님이 안 도와봤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 분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행복님은 이렇게 말로써 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가 표현하는 어떤 소리라든가 몸짓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복님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도왔고 이거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훈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막막했을 때 누굴 떠올렸다거나 혹시 박 선생님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원이 가능했는지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앞서서 발표했던 에스 선생님과의 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시나 선생님이 일하시는 정신병치 긍정행동지원실인데 그 공간이 역시 음악치료실도 지역사회였던 것처럼 긍정행동지원실의 그 실천 공간도 역시나 상당 부분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혹시 그 두 질문,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소위 말하는 신념이나 어떤 이걸 지켜나가서 지원하는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잘 이렇게 헤쳐나오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실무자에게 특히 행복지가 가능하지 내가 돕는 분은 안 돼요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다른 교육이나 기록을 접했을 때 제가 했던 생각들 다른 분들은 되는데 행복님은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행복님은 구어도 어렵고 AAC 이런 사진들을 활용한 의사소통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항상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좋은 기록이나 발표나 사진들을 보면서 굳이 행복님과 저런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하니 저렇게도 되나구나. 그냥 행복님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들 안에서 그냥 타협을 보면서 첫 걸음을 했었던 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왜 행복님은 의사소통이 안 되지? 왜 행복님은 이걸 선택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들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님과 지금의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냐는 얘기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관계가 좋아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1대1이기 때문에 행복님과 사이가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이 사람과 정해진 시간이나 또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도 항상 함께 해야 되는 1대1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관계가 나쁘면 좋을 게 없으니까 내가 평소 내가 사회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나는 관계를 맺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적어준 기록을 보고 그 사람과 친구 관계를 맺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행복님과도 지원자와 당사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일단 동네에서 만난 형, 동생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첫 걸음을 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행복님이 원했던 것이라고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잘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운 좋게 행복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대했던 답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셀럽이 글을 봐도 그가 원래 이 해방 교육을 사회복지에 끌고 온 사람이거든요. 해방 교육은 이제 교사와 학생의 이 관계가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주로 서로를 가르치는 관계를 말로 풀어간단 말이죠. 똑같이 사회사과도 당사자와 선생님과의 동등한 관계, 그런 신뢰 관계가 이 일의 열쇠였다고 생각하죠. 네, 신뢰가 쌓이면은 그 삶의 모습들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잘 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지호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